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알아보면서 그 여러 가지 함수의 방법론적인 측면들을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지수로 함수, 로그 함수, 그리고 삼각 함수인 함수의 종류들에 대한 미분법을 같이 소개하고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도함수의 도함수, 그러니까 도함수도 미분 가능한 영역 구간이 있다면 거기서 또 미분을 해서 새로운 함수들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도함수의 도함수, 그것의 또 도함수, 이런 식으로 고차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식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지수함수의 개형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제 방정식, 부등식 이런 활용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었는데요. 이제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f'x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x가 지금 정의형 내에 미분 가능한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점 A 대신에 x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싫은 친구들은 t가 x로 갈 때 분모는 t 빼기 x, 분자는 ft 빼기 fx의 형태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또 뭐 배웠었냐면 자연상수 E라는 친구 배웠었죠. 그 E라는 친구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본다면 1 더하기 0의 무한대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실제로 극한으로 정의되는 숫자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더하기 n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은 n이 0으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의 n제곱이다. 거꾸로 쓰고 있죠 지금. 완벽하게 거꾸로 썼죠.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n분의 1의 n제곱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이쪽은 바꾸자면 n의 n분의 1제곱,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어지는 수, 우리는 이 친구를 자연상수라고 했고 그 친구를 E라고 했습니다. 그 E의 x제곱인 지수함수의 특이한 성질이 무엇이 있냐면 도함수를 구했을 때 그것이 원래 함수의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E가 아닌, 그러니까 미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A에 대해서는 A x제곱을 구했을 때 A x제곱이 나오고 그 뒤에 상수 lnA가 달라붙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의 x제곱에 대해서 우리는 y', 그러니까 도함수는 다음과 같은 정의의 형태를 따르겠죠. 바로 이 첫 번째 정의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그대로 따라가자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2의 x제곱을 밖으로 묶어서 꺼내줍니다. h와 무관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 x제곱 밖으로 꺼내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 이 모양이, 그러니까 이 모양이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이라고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2의 x제곱만 남아서 결국 y''이 2의 x제곱, 그러니까 나의 도함수가 나와 같은 모양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E가 아닌 E여도 상관은 없고요. 어찌됐든 이제 밑을 만족시키는 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함수의 정의를 쓰고 A의 x제곱 그대로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식 역시도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lnA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도함수는 A의 x제곱 그 다음에 ln의 A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곱셈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보존한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다음 예제 1-2번에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십시오. 일시정지 잠깐 하고 계산한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y'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2의 x제곱,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다항함수가 곱하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곱 미분법을 사용해야겠죠. 먼저 좀 써보자면 2의 x제곱을 먼저 미분하고 x제곱 그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2의 x제곱 그대로 쓰고 x제곱을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호가 그냥 곱셈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식에 의거한다면 2의 x제곱 곱하기 ln2, 그 다음에 x제곱 그대로 있고요. 2의 x제곱 있고 x제곱 미분하면 다항함수니까 2x로 꺼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의 x제곱 그 다음에 x를 꺼내준다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x 하나 남고 ln 2가 있고 이쪽은 2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함수의 도함수 구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미분하면 차수가 낮아진다 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수함수 같은 경우 이 자체로만 보았을 때 미분할수록 형태가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간단해진다 라는 생각은 좀 오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지수함수의 도함수가 있었고요. 지수함수는 미분을 해도 어쨌든 지수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로그함수는 조금 색다릅니다. 로그함수의 도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그러니까 자연상수 2에 대해서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우리는 자연로그 l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뭐 진수니까 x는 양수여야겠죠. 그러한 ln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볼 건데요. lnx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놀랍게도 뭐가 되냐면 바로 유리함수가 됩니다. 유리함수 x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이 2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밑의 조건을 잘 만족시키는 a의 경우에는 로그 a의 x의 도함수를 구하면 x ln a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는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이번에도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함수의 정의를 썼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ln은 이제 밑이 같기 때문에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x분의 h라는 게 일단 분자를 이제 로그 하나로 묶어주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h분의 1이라는 것이 ln에 곱하여져 있는 형태죠. 다시 쓰면 이 식은 리미트는 그대로 있고 h분의 1에다가 ln의 x 더하기 h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h분의 1을 로그의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올려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안쪽에 그러니까 거듭제곱 안쪽에는 x분의 h가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는 h분의 1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안쪽은 건드리기가 어렵죠. x분의 h 그대로 두고 바깥쪽에 h분의 1을 h분의 x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내 멋대로 h분의 x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x분의 1 거듭제곱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분자의 형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또 무슨 짓을 했냐면 ln과 리미트의 순서를 바꿔줬습니다. 이거 함수의 연속에서 다뤘었는데요. 이 범위 그러니까 ln이 연속인 범위에서는 리미트와 로그의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다. 함수와 극한의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는 간단하게만 생각하자면 연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n과 리미트의 자리를 바꿔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식부터 요 식까지 다 계산한 결과물이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가 됩니다. 왜 그래요? 1 더하기 h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x는 양수입니다. 0이고요. h분의 x에서 x는 양수고 h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 제곱 형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결국 2로 수렴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ln은 여전히 밖에 그대로 쌓여 있고요. 이렇게 진수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수인 2가 있었고 그 다음에 x분의 1제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x분의 1제곱 여기 곱하여져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진수를 밖으로 꺼내고 ln 2의 값이 1임을 기억하고 있다면 ln 2의 값이 1임을 기억한다면 최종적으로 x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2의 정의를 사용했고요. 로그의 기본 성질들을 사용했습니다. 증명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의 기본 성질 사용했고 그 다음에 2의 정의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밑이 2가 아닌 경우에도 이런 로그 a의 x의 도함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쓰냐면요. 로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로 밑변환 공식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밑변환 공식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로그 a에 b가 있을 때 이를 새로운 밑 c를 가지고 옴으로써
다음과 같이 바꾸어 줄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C는 미세 조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이면 안 될 건데요. 원래 미시 분모의 진수, 원래 진수가 분자의 진수로 바꾸어 나가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로그 A의 x에서 새로운 미 1을 가져옴으로써 원래 로그의 미시 분모의 진수, 원래 로그의 진수가 분자의 진수로 바뀌게 되면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관찰을 해본다면 lnA라는 것은 결국 상수죠. 상수배하고 있는 겁니다. lnx. 따라서 y'은 lnA 분의 1이라는 값은 그대로 따라오고요. lnx만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x분의 1이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 함수의 도함수에서 조금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원래 로그 함수였는데 그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 유리함수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로그와 이제 다항함수 사이의 연결관계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로그를 미분하면 다항함수는 아니지만 다항식이 포함되어 있는 유리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뒤에서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될 적분을 생각해 본다면 x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 함수 ln이 등장하게 되겠죠. 자, 아까 2의 x제곱 곱하기 x제곱의 도함수를 구해 봤었습니다. 그 친구에다가 ln을 씌우고 있는, 로그를 씌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 보세요.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밑이 3인 로그입니다. y'을 구하면 진수 그대로 나오고 2의 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ln 3분의 1이다 라고 계산을 하면 틀렸죠. 뭐가 틀렸냐면 여기 지금 로그 안에다가 이렇게 2의 x제곱 곱하기 x제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 y는 합성함수가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이므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셔야 됩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y가 f의 g의 x로 생겼을 때에는 y'을 구할 때 f' 그러니까 겉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곱하죠. 안쪽에 있는 함수에 대한 미분을. 그래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y' 그러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x제곱에 ln 3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2의 x제곱 곱하기 x제곱의 도함수가 분자에 곱해져야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이 지수함수랑 다항함수 곱해져 있는 형태에 대한 도함수는 우리가 아까 구했죠. 이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2의 x제곱 xln이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약분해 줄 거 깔끔하게 약분을 해주면 xln 3 그 다음에 분자는 xln2 더하기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친구였었죠. 선생님, 근데 저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싫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y를 로그 3의 2의 x제곱 플러스 로그 3의 x제곱이라고 바꾸어서 쓸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x 밖으로 꺼내집니다. 로그 3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꺼내는 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꺼내냐면 로그 3의 절대값 x로 꺼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절대값 x로 꺼내기 싫은 친구들은 그냥 요거 그대로 미분하셔도 됩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y' 구해 본다면 결국에 어떻게 될 거냐면 로그 3의 2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2배의 x ln 3 1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참고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절대값 x 이 친구 도함수 구하면 그냥 x ln a분의 1 그러니까 절대값 벗고 나오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수업 시간에 궁금하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 이 위에 쓰여 있는 식과 똑같은 결과물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쪼개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중간에 끊겼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가 실수일 때 x의 a제곱의 도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n이 자연수인 경우, 그 다음에 정수 m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유리수 r을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실수 a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항함수 x는 n제곱, 그 다음에 정수로 정의되어 있는 x의 m제곱, 그 다음에 유리수로 정의되어 있는 x의 r제곱,
마지막 x의 a제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쯤 가면 그냥 양수인 부분에서만 잘 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나머지 경우들은 특별하게 뭐 0의 0제곱 이런 거 아닌 이상 잘 정의가 되고요. 자, 이러한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너무 막 그렸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y'을 구하면, 그러니까 네모의 x의 네모 빼기 1제곱이 된다. 공통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은 왜 그렇냐면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이항 정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항 정리라는 내용을 우리가 아직 다루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쓰거든요. 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쓰기는 쓰는데 그 도함수의 정의에서 이제 n 거듭 제곱이 나오는데 그 n 거듭 제곱을 푸는 방법이 이항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찌됐든 xn 제곱 이 다항식의 경우에 미분했을 때 n 밖으로 꺼내고 한 차수 낮춰준다 라는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제 정수인 경우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몽비분법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y는 x의 n제곱분의 1 때 n이 자연수요. 그러니까 음의 정수 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y' 하라 그러면 분모 제곱하고요, 분자 미분하면 0밖에 안 남고 분모 곱하고 빼기 분자 그대로,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해서, 이거 막 쓰고 있네요. 분자 그대로,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한 결과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지고 n의 x의 n-1제곱, 그 다음에 분모는 x의 2n제곱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준다면 이 식은 마이너스 n이 되고 x의 n 빼기 1 빼기 2n이 됨으로써 마이너스 n의 x의 마이너스 n 빼기 1의 형태가 됩니다. x의 마이너스 n제곱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n 밖으로 꺼내고 한 차수 줄어든다 라는 것 여전히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유리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친구 선생님이 사실 다루진 않았는데 음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음함수 미분법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리수 R 같은 경우를 Q분의 P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때 P는 정수, 그 다음에 Q는 자연수의 형태입니다. 분모를 자연수로 맞춰줄 수가 있겠죠, 모든 유리수는. 자, 그러면 결국 y의 q제곱이 x의 p제곱이 되고요, 여기 양변을 미분하면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주면 q의 y의 q-1제곱에 dy dx가 p의 x의 p-1제곱, 그러니까 y에 대한 항을 x에 관하여 미분할 때는 dy dx가 따라 붙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선생님 기억하네요. dy dx의 값은 그렇다면 결국 q분의 p가 나오고 y의 q-1제곱, 그 다음에 x의 p-1제곱 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엔 좀 이제 구질구질한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x의 p-1제곱, 그 다음에 y는 x의 q분의 p제곱이 되고 이것의 q-1제곱 이 됨을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x의 p-1제곱 마이너스, 아니, 네, 여기 죄송해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계산하면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q분의 p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개수는 여전히 붙어 있는 상황이죠. 한번 편한 마음으로 보세요. 선생님이 노력할 테니까. 그래서 q분의 p가 되고 x의 q분의 p 빼기, 그리고 자리가 부족해요, 빼기 와 같은 형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 마지막으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이 경우는 좀 뒤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약간 로그미분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로그미분법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복잡한 형태에 대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는 방식을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x가 양수인 경우에만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실수 제곱을 얘기할 때는 대체로 x가 양수인 경우만 유의미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루트 2에 뭐 루트 2 제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x가 양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x가 양수가 되면 이에 따라서 y도 무난하게 양수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ln의 y의 값이 ln의 x의 a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a를 밖으로 꺼내고 ln의 x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로그 미분법에서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할 겁니다. x에 관하여 미분을 해주면 이번에도 음함수 미분법이 들어갑니다. y에 관하여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y를 x에 관하여 미분한 dy dx가 붙겠죠. 우변은 x분의 a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했던 dy dx라는 값은 a 그대로 있고요. x분의 y가 됩니다. 그리고 그 x분의 y는 x 그대로 있고 y가 x의 a제곱이었죠. 그래서 a 곱하기 x의 a-1제곱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미분법들을 적용해서 dy dx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다 구해봤습니다. 여기는 음수인 경우에만 구해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x의 실수제곱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식을 도함수를 구했을 때에는 이렇게 그 실수제곱 밖으로 꺼내고 실수 빼기 1제곱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각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다루어 봤고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해 볼 건데요. 삼각함수의 도함수는 여전히 삼각함수입니다. 그리고 형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먼저 선생님이 하나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 적고 나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x가 되고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의 제곱의 x가 되고요. 다시 쓰면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컨트를 미분했을 때는 시컨트가 그대로 따라 붙고 그 다음에 탄젠트 x가 따라 붙습니다. 코사인과 사인만으로 나타낸다면 코사인 제곱 x의 사인 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시컨트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그 다음에 코탄젠트 x가 따라 붙습니다. 이 식은 다시 쓰면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의 x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따라 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탄젠트 x는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제곱의 x가 됩니다. 다시 쓰면 마이너스의 사인의 제곱 x 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시정지하고 적으시고요. 자, 약간 깜찍한 규칙을 생각해 보자면 CO 붙은 친구들 3개 있거든요. 이 CO 붙은 친구들은 도함수를 구했을 때 무조건 마이너스가 따라 붙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가 따라 붙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간 독특하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 사인과 탄젠트와 시컨트 같은 경우는 그냥 미분했을 때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sin x의 도함수를 구하는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자, 도함수의 정의 그대로 쓸 거고요. 이번에는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뭐 쓸 거냐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증명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미분이 여러 가지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쌓아놓고 나와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거 나올 때마다 다시 앞으로 다 돌아가서 앞에 걸 공부한다 이런 마음도 당연히 좋은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하려면 사실 따로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개념들을 따로 정리해 놓는 것이 어쩌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sin x 더하기 h라는 친구가 이렇게 풀려 나오게 된 겁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코사인 sin h는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sin x가 있는 항으로 묶어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이제 코사인 밖으로 꺼내고 h분의 sin h라는 형태고요. 이 식은 sin 밖으로 꺼내고 h분의 1 빼기 코사인 h의 형태가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 h분의 sin h라는 것 역시도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의 내용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이 값은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0이 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가 0으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고요. 분자 코사인 0 대입하면 1이므로 분자도 0으로 갑니다. 이 친구 0분의 0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분자와 분모에다가 1 더하기 코사인 h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코사인 제곱 h가 되므로 이 식 다시 쓰면 h가 0으로 갈 때 h 1 더하기 코사인 h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사인의 제곱 h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식은 다시 쓰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코사인 h분의 사인 h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분자를 쪼개주면서 분모도 같이 쪼개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체크한 요만큼은 1로 수렴한다 라는 거 방금 여러가지 함수에 극한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식은 더 이상 0분의 0꼴, 그러니까 오른쪽 식은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죠.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1 있고 1 더하기 코사인이 1로 갈 때는 분모는 2가 되는데 분자는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전체 극한은 0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x들은 이제 h와는 무관한 개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다 튀어나가 있습니다. 코사인 x의 1, 그 다음에 사인 x의 0이 되어서 코사인 x가 도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코사인 x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탄젠트 x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내용인데요.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줄 수가 있었고요. 이 식의 도함수를 구하는 이 과정은 뭘 쓰고 있냐면 목미분법, 그러니까 나눗셈 미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미분법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 밑에다가 써드리면요. 목미분법은 y가 g분의 f의 형태일 때 y'을 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입니다. 각각 다 x에 대한 식이고 분자 미분 분모,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분모를 제곱했고요. 분자 미분 분모 빼기 분자 그대로 코사인 미분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 코사인 x라는 것은 실제로 사인 x의 도함수를 구해놓은 결과, 마이너스 사인 x라는 것은 코사인 x의 도함수를 구해놓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식은 분자 한 번만 다시 써주면 분모는 코사인의 제곱의 x가 있고요. 분자는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삼각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값이 항등적으로 1이 된다라는 성질도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터치가 잘 안 되지. 이 식이 1이 된다라는 결과물에 의거해서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되고요. 멋있게 쓰면 시컨트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코탄젠트 x라는 친구의 도함수도 사인의 x분의 코사인 x의 도함수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그냥 편하게 쓰면 s제곱 c제곱 빼기, 죄송해요, 잘못 쓰고 있죠.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네요. 분자를 먼저 미분하죠. 분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s의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s제곱분의 1이 되므로 마이너스의 코시컨트의 제곱 x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도함수를 알아놓고 나면 탄젠트부터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다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제에는 아마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PPT에는 가지고 오지 않은 내용 볼게요. 시컨트 x의 도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 친구는 결국 코사인 x 분의 1의 도함수 구하라는 거죠. 나름대로 목미분법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분모 제곱해 주고요. 분자 미분하고 분모 쓰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 멋있게 쪼개주면 코사인 x에 사인 x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분의 1이 하나 더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써주면 시컨트 x 그대로, 그 다음에 코사인분의 사인인 탄젠트 x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비슷한 방식으로 코시컨트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가 나타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 요 a의 값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분의 0의 형태죠. 분모 0으로 가고 전체 극한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삼각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fx 빼기 1이라는 값은 그냥 f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고 빼기 1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1 빼기 1, 그러니까 0이 됨을 확신할 수가 있네요. 별로 의미 없었네요. 자, 그래서 x에 2분의 파이로 갈 때 x 빼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fx
빼기 f의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식은 f'의 2분의 파이가 되고 그 값이 3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f'x 구해본다면 코사인 x 마이너스 a의 사인 x, 사인과 코사인의 도함수가 이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f'의 2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코사인 90도 0이고요. 사인 90도 1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값이 3이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에 따라 f' 4분의 파이 다시 한번 써주면 코사인의 4분의 파이 플러스 3배의 사인의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4배의 2분의 루트 2가 되므로 그 값은 2루트 2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너무 빨랐나요? 이시정지 해놓고 먼저 풀어보시고 설명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미분법이라는 것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로그미분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음함수 미분법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로그 미분법이라는 것은 로그를 씌워서 미분하는 방법이고 그 로그를 씌우고 미분을 함에 있어서 음함수 미분법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언제 쓰는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과 지수에 모두 변수가 포함되어 있거나 지수가 너무 복잡하게 주어진 함수 또는 분모와 분자에 너무 많은 식들이 나와 있어서 요것째로 몽미분법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들의 함수에 대해서는 로그 미분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그 미분법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양변의 로그를 씌운 결과물을 x에 관하여 미분합니다. 여기서 x에 관하여 미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y가 포함되어 있는 식은 y에 관하여 미분한 다음에 뭘 붙여줘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dy dx 또는 이 식 그냥 y'이라고 해도 됩니다. 붙여서 나타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음함수 미분법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이용한다면 결국에는 뭐 2x의 x제곱 이와 같은 형태들의 도함수를 구하는데 조금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 x가 양수인 경우만 따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유형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서 a의 fx의 형태로 나타내어져 있는 이러한 함수들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 미분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너무 복잡한 식이 나와 있을 때 로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음과 같죠. 자, 양변에 ln을 취해 줍니다. 그래서 ln의 a의 fx의 형태고요. 자, 로그의 강점이 뭐예요? 진수의 거듭 제곱을 로그의 곱셈으로 밖으로 꺼낼 수가 있다는 것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하면 y분의 y',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 y분의 y' 이 친구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은 결국에는 ln y를 y에 관하여 먼저 미분한 다음에 y를 x에 관하여 미분하는 음함수의 미분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는요. f 프라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f 프라임 x의 ln a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했던 y 프라임이라는 것은 a의 f의 x제곱 ln a f 프라임 x의 형태임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사실은 이거 그냥 지수함수에다가 합성함수의 미분법 써도 똑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낼 수는 있는데 상황마다 로그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양변에 ln을 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런 거였고 두 번째 방식은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해 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로그 a의 y가 되고요. 우변은 놀랍게도 그냥 fx죠. 그래서 이 식은 y 곱하기 ln a 분의 y 프라임이 f 프라임 x가 됩니다. 결국 결론은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좀 적절한 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는 자연 로그를 취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깔끔하게 잘 떨어지니까 도함수를 구함에 있어서.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변에다가 자연 로고를 취해서 lny가 g의 x 곱하기 ln fx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를 통해서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해주면 y분의 y'이 좌변이 되고 우변은 g'x ln의 fx 곱미분법 쓰고 있는 중입니다. gx 그대로 쓰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줘야 됩니다. f분의 f'x 이에 따라서 y'은 f의 x에 g의 x제곱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ln의 fx의 gx 그 다음에 fx 분의 f'x gx 꼭 이렇게 예쁘게 계산 안 해놔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어떤 친구들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까 했던 이 친구 해볼까요? y를 2x의 x제곱이라고 해봅시다. x가 양수인 부분만 유의미합니다. 자, lny가 x의 ln의 2x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y분의 y'은 ln의 2x 플러스 x 곱하기 x분의 1 그러니까 ln의 2x 플러스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y'이라는 것은 다시 쓰면 2x의 x제곱이 있고요. 1 플러스 ln의 2x 이렇게 계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미분법을 통해서 밑과 진수의 모두 문자 그러니까 변수가 들어가 있는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보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로그미분법의 세 번째 유형은 생략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웠을 때 이제 ln들 그러니까 ln을 씌웠다고 가정합시다. 자연 로그를 씌웠다고 하면 그 fx들 그 다음에 gx들에 대한 산술결합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nx의 x제곱의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식도 양변에 ln을 씌워 보도록 합시다. lny는 x제곱에 ln의 lnx가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미분이 될 거냐면 이를 통해서 y분의 y'은 2x의 ln의 lnx 플러스 x제곱 그대로 있고 ln x분의 1 그 다음에 lnx의 도함수 x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x의 ln의 lnx 플러스 ln x분의 x가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y'은 어떻게 생겼냐면 ln x의 x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2x의 ln의 lnx 플러스 ln x분의 x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예시를 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문제에는 없지만 예를 들면 y가 2x 플러스 1 x 빼기 2 분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3x 플러스 1 이와 같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지금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ln의 y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상용로그를 씌워줌으로써 ln의 x 더하기 3 ln의 x 빼기 5 ln의 3x 더하기 1 빼기 ln의 2x 플러스 1 빼기 ln의 x 빼기 2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줘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변을 다 x에 관하여 미분한 다음에 다시 통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구체적인 값을 구하고 싶다면 굳이 다시 통분할 필요는 없겠죠. 이 식의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하는 스킬을 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엄청 내용이 많은데 빠르게 끝내고 있고요. 이제 21번의 마지막 내용이 고계도함수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 연산을 여러 번 해서 만들어지는 함수들을 우리는 고계도함수라고 얘기할 건데요.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계도함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 이계도함수의 대표적인 활용 분야가 꽤 많은데요. 이 친구는 곡선의 요철을 결정합니다. 요철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목함을 결정한다는 거죠. 곡선의 오목함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다루게 될 도함수의 활용 내용 중에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인 점이고 그 점에서의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함수가 극점인지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계도함수라는 것은 결국에 도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f'x가 미분 가능한 x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건데요. 뭐라고? 도함수인 f'x의 도함수라고요. 그러면 표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f'x인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t가 x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분모는 t 빼기 x, 분자는 f't-f'x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fx의 이계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호 표현은 우리가 y'이라고 불렀었던 거에 한 번 더 미분 y2'이라고 써도 되고요. f'x의 도함수니까 2'이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곱항이 어디 붙는지를 좀 잘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됐나? 그래서 이 식은 다시 쓰면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dy dx를 x에 관하여 미분해라 라고 쓰기도 합니다. 또는 이게 싫은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 표현은 이러한 표현들이 있고요. 대체로 우리는 2'이라고 많이 읽고 2' 이 식을 제일 많이 씁니다. 얘 같은 경우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요. 대체로 이제 요거는 이제 기호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2'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3계도함수, 4계도함수, 5계도함수, 6계도함수 이렇게 더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미분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뭐 예컨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친구들도 다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다항함수 같은 경우도 유한번 미분하면 0이 되지만 그 0을 미분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 계속 0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한번 미분한 그 도함수를 우리는 n계 도함수라고 하고요. 그것에 대한 표현들은 이제 이렇게 쓰면 약간 거듭 제곱의 형태가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괄호 열고 n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쓰면 y는 fx의 n계 도함수에 대한 논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f에다가도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이제 라이프니츠의 기호를 이용한다면 여기는 그냥 괄호 쓰지 않고 이와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d의 n제곱 dx의 n 그 다음에 fx와 같이 쓰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기 2'이라고 써도 되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계도 함수를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n계도 함수를 구해보는 활동을 먼저 lnx에 대한 논의입니다. 물론 거기 여러분 1번을 보면 y는 2의 x제곱이잖아요. 이 친구 계속 미분해도 나 스스로이기 때문에 n계도 함수는 그냥 무조건 2의 x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죠. n이 자연수인 경우에만 논의를 합니다. n계도 함수는 뭐 정수거나 유리수인 경우 논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한번 살펴볼게요. lnx의 n계도 함수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몇 번 계산을 하면서 규칙을 좀 발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y' 우리 아까 다뤘죠? x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y2' 이 식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님들. 그 이후로는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죠. x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3계도 함수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x의 마이너스 3제곱. 4계도 함수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x의 마이너스 4제곱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식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2팩토리얼의 x의 마이너스 3제곱 여기는 마이너스의 3팩토리얼의 x의 마이너스 4제곱. 자, 그럼 여기서 규칙성을 발견해서 약간 귀납적으로 5제곱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짝수인 경우에는 음수가 붙었죠. 짝수, 개수, 도함수인 경우에는 음수가 붙었고 홀수, 개수, 도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입니다. 부호가.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2계도 함수일 때 1, 3계도 함수일 때 2팩, 4계도 함수일 때 3팩이기 때문에 5계도 함수인 경우에는 4팩토리얼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2계도 함수일 때 마이너스 2제곱, 3계도 함수 마이너스 3제곱, 4계도 함수일 때 마이너스 4제곱 그래서 5계도 함수일 때는 마이너스 5제곱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규칙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y의 n개도 함수를 구해본다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부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표현할 거고, 지금 짝수일 때 음수, 홀수일 때 양수이기 때문에 이 식은 뭐 n 플러스 1, n 빼기 1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전혀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1의 팩토리얼, 이 개수로 곱해지고 마지막으로 x의 마이너스 n제곱의 형태가 됨을 귀납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귀납적으로. 실제로 이 결과물이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n 플러스 1의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분모는 x의 n제곱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곤 합니다. 자, 이렇게 n개도 함수를 구하는 활동도 해봤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이개도 함수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개도 함수, 원래 함수 미분하고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는 방식을 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이렇게 미분할수록 형태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개도 함수 구할 때 쉽지 않겠죠. 복잡한 계산들 그러니까 오류 없이 잘 수행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 프린트 내용 끝냈고요. 22번 프린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